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원한령이 붙어있는 자취방을 조심해라. 대학가에서는 방을 구하기 힘들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운 좋게 싸고 좋은 방을 구했다. 그런데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고 방도 컸으며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의심치 않았다. 좋은 방을 구해서 기분이 좋았던 나는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다. 술 마시고 놀다가 친구들은 그대로 다 잠이 들어버렸다. 새벽 3시쯤 벽 쪽에서 자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급구 만류를 했지만 뿌리치고 첫차도 오지 않는 늦은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친구처럼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음식 같은 게 썩었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또 똑같은 냄새가 났는데 점점 강해졌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하나 싶어서 화장실과 신발장 등 냄새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했고 마지막으로 방 안으로 돌아왔는데 늦은 새벽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친구가 누워있던 벽에 벽지가 울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곰팡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곰팡이를 없애려고 곰팡이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리고 안쪽 곰팡이까지 없애려고 벽지를 뜯었는데 빈틈없이 부적이 붙어 있었다.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고 이 집에 뭔가 있다는 생각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는 집주인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고 부적을 떼어야겠다는 생각에 서슴지 않고 모든 부적을 다 떼어낸 후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잠결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버리게 되었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쇠를 긁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하면서 뻣뻣하게 몸이 굳어버렸다. 순간 거위구나 생각을 했다. 그리고 몸이 안 움직여지면서 점점 커지는 의문의 소리는 점점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 예를 들자면 클럽 스피커에 귀를 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서웠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추자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얼굴이 다 흘러내린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도 감지 못한 채로 있는데 다시 쇠를 긁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은 온 방 안을 뛰면서 춤을 추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주위를 맴돌고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결국 그대로 기절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어난 후 곧장 부모님 집으로 갔다.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해주니 귀가 허해진 것 같다며 괜찮다고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그런가 생각하고 오랜만에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취방에 썩은 내가 다시 났다.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들고 있던 과도를 낚아채서 내 종아리를 찔러버렸다. 그렇게 나는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다. 어머니는 왜 그랬냐며 우셨다. 하지만 나는 내 몸에서 썩은 냄새를 맡고 있는 것만 기억을 했고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순간 빙의를 당했었던 것 같다. 귀신에 홀렸다고 해야 하나? 논란. 엄마는 방을 빼기로 결정하고 집주인과 연락을 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부적을 다 뗐다고 말해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게 부적을 왜 떼요? 라며 황당한 말을 했고 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고선 집에 있는 짐을 일단 빼자면서 황급히 그 집으로 출발했다. 겁에 질린 나는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짐을 챙기셨다. 짐을 다 빼시고 마트에 잠깐 들리셨는데 마트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집에서 사람 3명이 죽어서 나갔잖아. 그래서 그 집주인은 살을 막으려고 그 부적을 붙여놓은 게 아니었을까. 살이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뜻한다.
그런데 그 부적을 뗀 것이다. 부적 태우는 날도 따로 잡아야 하고 아무튼 복잡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리모델링을 하기 전 이 집은 시댁을 피해서 나와 살던 엄마와 아기와 살았는데 남편이 찾아와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둘은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를 밀쳤는데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아기만 데리고 그대로 집 밖을 나왔다. 그렇게 혼자 살던 아기 엄마의 죽음은 아무도 몰랐고 결국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다.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한다. 그래서 혹시나 그분의 혼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신의 종류로 보자면 일반적인 조상신과 한을 품고 있는 원귀가 있다. 옛날에는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면 조상신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원귀가 된다고 한다. 착신은 붙어있는 새치라는 뜻으로 시체가 등이나 팔에 붙어있는 현상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모텔방의 처녀 귀신. 통금이 있는 여자친구 때문에 종종 여자친구와 낮술을 즐겼다. 술집에서 마실 때도 있지만 편안하게 마시려고 모텔방을 잡고 먹는 날도 있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술과 안주를 사들고 신나게 마셨는데 금방 취기가 올라 잠이 쏟아졌다. 자기야 너무 졸린데 대충 치우고 자자라는 말에 그렇게 술자리를 정리한 뒤 눈을 좀 붙이기로 했다. 노트북으로 잔잔한 음악도 틀어놓고 여자친구의 통금 시간에 맞춰 알람도 맞추고 침대에 누웠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희미하게 잠에서 깨어 여자친구 쪽으로 손을 더듬더듬 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졌다. 잠결에 여친이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잘 나오던 노트북 음악이 끊기더니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잠이 깨버렸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 모텔은 화장실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불이 켜졌는지 안 켜져 있는지 보이고 실루엣도 잘 보인다. 그런데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데 변기 소리가 났다. 여친이 화장실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서웠다. 그래서 확인할 겸 자기야, 화장실에 있지? 라며 물어봤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희미하게 대답이 들려왔다. 그래서 불도 안 켜고 뭐해? 귀신인 줄 알았잖아.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불 켜지 마. 라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이상한 목소리였다. 무서웠지만 여친이 민망해서 급하게 대답한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불 꺼진 화장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불빛은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 웃음소리만 들리는 게 이상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다시 불렀다. 자기야 아직 볼일 다 안 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 대신 흐릿한 유리창에 실루엣이 보였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친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친은 단발머리였는데 화장실에 비친 여자는 긴 머리였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났다. 온몸의 극한의 공포를 느낀 채 눈은 계속 유리창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멈추었고 그 여자 귀신은 스르륵 사라졌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봤더니 새벽 1시였고 톡이 하나 와 있었다. 10시 반에 집에 잘 도착했어. 라는 여자친구의 톡이 와 있었다.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